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금천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 자리는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국민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장규건 의원님 질문에 잠깐 더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장애인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직원들이 싫어해서 채용하기가 어렵다라고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국문화정책방송원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옆에과 원래는 장초 계획은 저는 이제 운영지원부장이었고 당시 계획은 기획 편성부의 계획인 TO는 그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하도 이제 기획 편성부에서 그런 편견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하자 해서 우리 운영지원부에 결국엔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을 채용을 했거든요. 제가 직원들을 꾸준히 설득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을 꾸준히 설득시켜서 그리고 다행히 채용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장애는 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어, 채용되시고 나서도 원만하게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이사로서 네. 부서 한 부서에다 받겠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뭐 네,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더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 좀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사실관계 확인 먼저 간단한 질문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서 경력증명서와 응시원서의 기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프랑스 니스 대학원에 주신 응시원서에는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에 네 지금 학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력증명서 상에는 지금 언제 그러면은 프랑스에 가신 거죠? 2010년에 2000년 10월에 아, 10월부터 행정주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네. 저 오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응시 원서 제출할 때 제가 착각을 해서 2000년도라고 썼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을 좀 받지 그래서 못해서 아니 네. 제가 이제 이미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정을 해야 되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담당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오기였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오기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력증명서 네, 상에는 알겠습니다. 오기였으면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그게 달라서 이게 어떤 건지 네네.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응시 원서 싶었는데 상에 있는 것이 경력증명서가 경력증명 예, 경력증명서 잘못되었을 리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네.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응시원서에 잘못 예, 적으셨겠죠. 오기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틀릴 수가 있나 아무리 네네네. 오기가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나라는 죄송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뒤늦게 대표 발견하고 제출한 뒤늦게 발견하고 제가 오기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할까요 했는데 됐다고 네네 그렇게 해서 해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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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제출하신 자료가 조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그 채용 자료로는 많이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네,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그 부분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저희 뒤에 구민과 지역문화예술가와 함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한 것을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그 중심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단이 타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하는데 하나의 플랫폼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확히 아직도 조금 아, 이해가 안 되는 그러신가요? 부분이 예, 있지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소통 그 계속 다시 강조하시고 다시 한번 네네네. 설명드릴까요? 우리 요새 플랫폼 경제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 요새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선정한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올려요. 올려면 그 문예관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플랫폼 기능을 이제 한문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오프라인 음. 상황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예.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질의 요지서 드린 내용 네. 위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보고는 받으셨는데 많이 제대로 보고는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금천 문화재단의 현안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도 모두의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것은 인력의 중간 관리자의 뭐 퇴직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만 받았고요. 그 외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사실 현안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해서 현안상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저희가 하겠다고 질의 요지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거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질의 요지서를 드린 네, 건데 질의 네. 요지서에 대한 답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설립 당시 설립의 필요성으로 보다 자유로운 수익 사업과 기부, 후원 등의 적극적인 재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기대 효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부분 저조하다는 지적 받고 있고 네. 아까도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보다 적극적으로 재원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금천구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금천 하모니 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0,000명이 넘게 그렇게 참여 주민들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축제는 사실 그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하모니 축제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모니 축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경력으로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금 문화예술 사업 기획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부분 네. 좀 강점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사실 하모니 축제라는 게 매년 하모니라는 게 금천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네. 하모니 축제를 기획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만약에 기획을 하신다면 어떻게 네. 금천구의 대표 축제로 기획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아직은 곤란한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와 그다음에 여기 지역의 현장 전문 예술인들과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우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뭐 즉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하모니 축제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한지 뭐지만 제가 한문현 사무처장이지만 이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예, 지역 특색을 갖고 있는. 그래 그거는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야만이 그 축제에 지역민들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고 그것이 브랜드가 돼서 타 지역에서도 이 금천 하모니 축제를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프랑스 문화원의 주재원으로 꽤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네, 네, 거기서 후보자께서 가장 큰 성과로 한국 궁중 음식 축제 네, 기획 개최한 것을 꼽았었는데 네, 프랑스 대표 일관지에도 보도되었던 큰 행사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절로 한식과 같은 전통 문화 네, 육성과 네, 네, 세계화시키기 위해 네, 노력했던 네, 시기로 네, 알고 네, 네, 있는데요. 네. 근데 꽤 5년, 6년 계셨나요? 그게 1회로 끝난 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계속 지속되지 않고 아니요, 1회로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예, 진행이 된 계속 건가요? 됐어요. 다만 그 제가 근무할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못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이 한식 업무가 아쉽게도 저는 그 당시 대단히 좀 아쉬웠는데 아쉽게도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당시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서 농림부로 넘어가서 그 사업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2007년과 2008년, 2007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한국 궁중음식 축제를 했고요. 2008년에는 문화원과 거기 자료에도 제가 잠깐 써놨지만 파리 소재에 있는 한국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개 이 정도, 40개 이 정도였는데 그 파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식당과 협업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때는 컨셉이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7년도에는 거기까지만 궁중음식이고 듣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엔 대중음식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축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금천 패션 영화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봐서 알고 네네,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후보자가 되시고 나서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진 않으셨죠? 참여는 직접 못하셨죠?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3회째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네네. 후보자로서 금천 패션 영화제를 음. 기획 전문가 입장에서 네.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금천 그 내용보다는 네. 그 타이틀이나 그걸만 보고도 그냥 어떨 것이라고 추측하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보고 받았을 때 독특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그런 패션 영화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독특하다고는 생각을 했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렇게 파악해 볼 거고요. 가능성은 보입니다. 가능성은. 왜냐하면 독특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근데 좀 더 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금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걸 브랜드화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모니 축제와 더불어서 그 두 네, 부분 많이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네,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 정책은 지역 주민 네. 모두가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제공자가 되는 보편적 생활 문화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네, 저도 질문에 금천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아직 파악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향후 지역 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그 생활문화 저변 확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의 이 프로세스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 자원, 독특한 문화 자원을 그걸 발굴 또는 개발해서 콘텐츠화하고 이 콘텐츠화한 것들을 실제 공연이나 전시 이런 작품들로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향유하게 충분히 잘 우리가 홍보해서 향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연이나 전시물들이 또는 축제가 이 금천구의 고유한 이런 자원들을 반영한 그런 것들이 돼서 대표 브랜드화 사업으로 키워서 나아가서는 그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보고 그리고 해외로는 왜 아니겠습니까? 해외로도 우리가 성과가 좋으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질만 좋다면 얼마든지 프랑스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좀 질문 앞부분 나왔는데 공청회를 그동안 형식적으로 네.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셨던데 혹시 그 근거가 아, 뭔지 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 한문여에 있을 때 네. 공청회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마음 자세였어요. 마음 자세. 제가 이제 그걸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냥 사업 설명해서 하면 형식적으로 했다. 어떤 지역 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야지. 예? 구체적으로 자료도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이런 이런 종이에 이런 배포 서류 이런 거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별도의 공청회 자료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실화를 예술인들이 보기에 아 저들이 정말 우리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구체적으로 그 네,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네, 필요한 공청회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금천구에는 금천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자원이 그 문화재단과 별도로 저는 운영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같이 네,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나 뭐 생각 지금은 이제까지 안 해보셨겠지만 좀 네.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지금 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야 되겠지만요.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국악고 뭐 전통고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전에 사실은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시흥 행궁 관련된 여기 문화 자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그 국악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음. 지금까지 그래 오지 않았어서 그 부분도 아, 네. 신경 써서 챙겨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어, 혹시 자기소개서에서도 언급하셨던데 금천문화재단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금천문화재단 비전은 네.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예술인과
모두의 예술로 모두 행복한 예술로 행복하게 금천입니다. 네. 맞추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재단의 비전대로 네,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문화예술을 접근하기 어려운 네, 지역분들, 장애인, 장애예술인 아까도 네, 네, 말씀하셨지만 계층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고 네, 네, 후보자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그렇게 부분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 말씀하셨는데 저 모두의 예술로서 행복한 금천.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예술인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멋진 문화 플랫폼을 제가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제출한 계획서에도 밝혀드렸다시피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그것을 콘텐츠화하고 그것을 작품화해서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일상 문화 생활로 녹아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퍼지고 그리고 질 좋은 작품은 해외로까지 진출시키는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 문화재단이 그 대중문화보다는 순수 문화를 더 진흥하고 주민들에게 순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후보자 생각에 저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소통 강조하시고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하모니 축제 기간에 공연이 그 주 무대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 원래 공연은 다른 공연이 계획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트로트 공연으로 몇 곡지가 더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공연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그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축제의 취지가 어떤 거고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건지를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축제의 중요성과 방향성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축제의 방향성을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그 축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공감한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프로그래밍도 없던 그런 대중 트로트 공연이나 이런 거를 늘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의도로 일단 그렇게 하게 됐는지 경위부터 파악을 잘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소통을 해서 그 축제 의견과의 방향성이 정 맞지 않다면 제 입장에서는 설득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저희가 그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이유도 이런 네. 식으로 순간순간에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네,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만약에 되시면 좀 잘 그 체계를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 네. 금천문화재단 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은 2022년 결과를 보면은 13건의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 중 8건이 2019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과 일치합니다. 출장 여비 부당,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공사 정기 하자 검사 소홀, 경영 공시 소홀, 시설 대관료 미이행 등 지적 사항이 거의 중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19년도 시정 주의 처분 받았음에서도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반복되는 거는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 당시에 업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뭐 기관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반복적인 일이 있지 않도록 기관의 대표가 그걸 늘 관심을 갖고 적어도 그 의회에서 감사 결과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죠, 사실. 그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런 어,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반복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취임하여 대표이사가 된다면 저는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양하려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TV에 가서 물품 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다 하는 점도 그저 한문에서도 제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 제도를 제가 회장께 제안을 해서 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는 시스템화를 해야지. 그게 이제 개인의 의사나 능력에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어디로 인사 이동하고 나면 또 그 업무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시스템도 개선하는 그래야 이게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종합감사는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도병두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직접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나래 아트홀 공연장과 금나래 갤러리 대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의 경우와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은 대관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협조대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단체에만 주어지거나 특정 행사만 진행되거나 그 다른 단체는 이게 모두 다 열려져 있진 않고 그 부서 협조대관으로 저는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대관이 협조대관이 늘고 있으면서 최근에 금나래 아트홀 유료대관은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이런 식으로 협조대관이 오면서 직원들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네. 협조대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과 저는 평소의 소신이 규정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정말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현실적으로 그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면 규정을 바꿔야죠. 예,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규정을 지키느니 차라리 현실이 그걸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과 괴리된 규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을 기왕에 정했다면 합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6월에 네, 금천문화재단이 그 문예회관상 받으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네, 한문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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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에서 네, 상 네, 받았기 때문에 네, 기억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혹시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 이제 상당히 여러 기관에 이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천문화재단만의 특성 어떤 게 있어서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상을 수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 이상의 그 자료를 보거든요. 보는데 금천문화재단이 최근 3년 동안 많은 공연 실적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나름의 그 개선 노력이 있었고 이게 타 문예회관하고 공연 실적, 관람객 뭐 그런 것들을 다 비교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금천문화회관의 금날의 아트홀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도 금날의 아톨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네, 이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협조대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그만한 공연장이나 어떤 행사장이 없어서 아트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금날의 아톨 특성에 맞는 운영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 그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금날의 아톨의 이제 그 지금 현재 네. 이 그 아톨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금날의 아톨은 그 아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톨이 뭐 공연장이니까 공연장으로서의 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죠. 예. 그 대관도 마찬가지고 네. 대관도 그 공연장과 연계해서 대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연 예술과 유관된 분야에 대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